7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은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고, 김 지사는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대법원이 김경수 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확정함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고 앞으로 7년간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징역 2년 실형에 공직선거법상 출마 제한 기간 5년을 더해 사면 복권을 받지 않는 한 차기 대선은 물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선고 직후 김 지사는 경남도청을 떠나며 취재진에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끝까지 결백과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오늘 대법원 선고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는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다시 교도소에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관여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누구보다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다며 허위 가짜뉴스에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너무 늦게 정의가 실현됐다며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친 시점에서 겨우 확정 판결이나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찬반 여론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장한지 기자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최근 법무부에 전달했던 겁니다. 관련해서 법무부 안팎에선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된 데 대해 청와대나 법무부, 정치권과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대권 후보들이 생각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아마 법무부도 그 점을 상당히 중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이 부회장 사면을 서울구치소 차원에서 임의로 심사 대상 명단에 올렸겠냐는 게 이런 해석의 배경입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전 불가 입장에서 기류가 바뀐 겁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여권이 정치적 부담이 큰 대통령 사면이 아닌 법무부 장관 가석방으로 이 부회장을 석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를 쥐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회장이 이른바 모범 수용수 인점 등을 감안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가석방 조건이 유기징역의 경우 3분의 1만 살면 되거든. 3분의 1 그 조건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수용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거만 보거든요. 근데 행정 성적이 우수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석방의 일반 충족 조건은 갖춰졌다고 봐야 되고. 반면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혐의 외에도 불법 경영승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석방은 시기상조라는 강한 반론도 있습니다. 다른 또 형량의 중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또 재범의 가능성인데 여전히 그런 불법 경영 시스템이 갖춰졌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 이거죠.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이재용이니까 가석방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가석방은 절차와 시스템 문제라고 일정 부분 선을 그은 박범계 장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가입자 5만 명, 4천억 원의 보험금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원고인 소비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 이광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삼성생명 4천억 원을 포함해 보험업계 전체 규모론 16만 명 8천억에서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중복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영원한 평행선 개식용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보신탕을 먹네 마네 기호나 취향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도 양단식으로 먹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박아름 기자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고양이 쉼터입니다. 짧은 단발머리의 여성이 고양이 배변도 치워주고 무릎걸음으로 고양이들 밥도 챙겨주고 대야에 풀을 가득 담아 고양이들이 긁어서 찢어놓은 벽지도 새로 발라줍니다. 하고 나서 살짝 말렸다가 붙였던 거기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거길 좀 잡아달라는 말에 취재진도 얼떨결에 같이 벽지 도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리셔도 돼요. 아니요, 내리셔도 돼요. 네.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새끼 고양이가 마치 엄마 고양이 품처럼 편안히 안겨있는 이 여성.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를 하기 전부터도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임시보호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조를 한다든가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할 때에도 이날도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임시보호차 데려가기로 결정한 권 변호사는 강원도에서 구조된 유기견 정선이의 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 권 변호사에게 개 식용이나 이를 위한 전기도산 논란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사실 저는 제가 키우는 누렁이기 때문에 개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 똑같이 생긴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더 안 좋긴 하죠. 많이 안 좋죠. 동물 구조나 보호를 위해 이런저런 현장을 안 볼 순 없지만 그때마다 정말 괴롭고 힘들다고 권 변호사는 털어놓습니다. 그런 애들을 갖다가 그 사각 케이지에 우겨 넣고 지금 현재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전살법으로 그 전기봉을 입에 넣어가지고 그 감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대법원이 지난해 개 전기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권 변호사는 두 측면에서 찾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우선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축업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겁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그때 그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선고가 됐던 거라서 보다 더 근본적으론 개별 행위를 제한하는 걸론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축하는 걸 근절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권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노상에서 죽이지 말아라, 아니면 뭐 개가 다른 종류의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행위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특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행위가 아닌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개 도축에 대한 포괄적 규제와 위반 시 처벌 강화로 귀결되는데 소나 돼지를 먹는 것과 개를 먹는 게 뭐가 다르냐는 반박에 대해선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소, 돼지, 닭 등 식용동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생산과 도축, 유통까지 전 과정이 관리되는데 개는 애초 이런 관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들이 어디서 흘러와가지고 어떻게 도축이 됐고 어떤 위생 상태를 가지고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지에 대한 게 아무것도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먹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루 이틀 먹어온 것도 아니고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도축업자, 보신탕집 주인 등 여러 사람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육견협회나 이쪽 분들은 이걸 생존권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은 그게 내가 먹고 살 생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발이 심할 테니까. 그래서 권 변호사가 생각하는 대안은 선 대책 마련, 후 개도살 금지법 제정입니다. 먹고 살 길은 찾아주고 법을 만들어도 만드는 게 순리이고 그래야 법 제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다른 대안을 찾아주고 이제는 어떤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은 이런 산업에 종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현실적이죠.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론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범위를 넓혀 왜 동물 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지, 왜 동물 학대가 근절돼야 하는지 묻자 사람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를 일삼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그거는 결국은 사회적인 범죄로 변형이 돼서 굉장히 중범죄자가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준 초등학교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네, 뭐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A씨는 네. 지난해 4월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네. 속옷을 세탁한 후에 그 인증사진을 학급 SNS에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해당 숙제 사진에 네.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네.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네. 비슷한 숙제를 낸 적이 있고요. 네. 체육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A씨는 그 아이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 숙제 인증 사진이나 체육 시간 장면 등을 학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그 이런 A씨의 행동은 네. 지난해 그 속옷 숙제 인증 사진에 네. A씨가 단 댓글을 본 학부모가 한 포털 사이트에 이 교사 행동이 정상인가요? 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 A씨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난해 5월에 네. A씨는 파면됐다고 합니다. 네. 이날 재판장에서는 네. 속옷 빨래 숙제가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숙제를 놀이로 인식했다는 증언과 억지로 했다는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뭐 증언이 엇갈리게 나온 모양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그 한 학부모는 네. A씨가 효행과제라는 개념을 사전에 설명했고 네. 아이들 역시 해당 숙제를 놀이 개념으로 인식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아, 네. 반면에 이제 다른 학부모는 네. 아이가 해당 숙제를 싫어했지만 네.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했다. 네. 섹시 속옷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숙제 사진을 A씨 SNS에 올린 걸 보고는 황당했다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배심원단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이날 재판에서 네. 배심원 7명이 음. 모두 A씨에 대해서 네.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중에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네. 그리고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 12부 네. 황운서 부장판사는 네. 아동학대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도 아울러서 선고했습니다. 이게 속옷 빨래 숙제가 아동 학대라는 건데 법적으로 아동 학대 개념이나 범주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네. 이제 약칭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네. 말하는 그 아동학대라는 것은 네.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네. 그 아동학대를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네. 그리고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 발달 정도, 네.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뭐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 건강과 발달이 저해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점. 네.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은 그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라는 것은 네. 뭐 현실적으로 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그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네.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네.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이제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뭐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이런 이제 배심원들의 입장이 네. 뭐 국민의 법 정서를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속옷 사진을 인증하게 하고 이것을 네. 자신의 유튜브에 뭐 업로드한 것이 대체 어떤 의도였는지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없었다라고 네. 한다면 네.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